경제위기와 증시 폭락의 전조현상으로 많이 불리는 달러의 급등. 환율이 현재 1350원을 넘었습니다. 위기 그리고 증시 폭락의 징조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있어서 환율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환율, 원과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경제학자처럼 경제적인 부분을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과 환율의 관계만 알면 돼요. 먼저 환율이 지금처럼 올라간다.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요. 그런데 지금 반대죠.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곧 그래서 터진다. 뭔가 위기가 올 것이다. 증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먼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환율, 달러의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이다. 근데 지금은 증시가 왜 오르는 걸까? 먼저 지금 달러 상승, 환율 상승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올라간 본질부터 알아야 돼요.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은 원화가 약세거나 혹은 달러가 강세 둘 중 하나인데 혹은 이 둘 다일 경우.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러 강세의 주 원인이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이런 주요 통화국들 대비해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런 주요 통화국들이 통화가 약세라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간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주요 통화국들이 매우 약하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유로화예요. 그리고 엔화. 특히 이 두 개가 약하죠.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다.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던 시점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한 증시 폭락. 지금 환율이 상승하니까 언론과 유튜브에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죠. 위기가 올 거다. PF 사태 온다. 한번 꼬꾸라진다. 증시 폭락할 거다. 경제 위기 온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노이즈입니다. 지금은 환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위험선호 국면이라는 거예요. 달러, 즉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가 뭐죠? 안전자산이에요. 가장 안전한 통화. 위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통화. 바로 달러죠. 이럴 때처럼 지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주식이고 뭐고 다 팔고 달러만 찾고 있는 그런 위기 상태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죠. 지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지금은 위험선호 국면이죠. 주식,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위험자산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와 환율 상승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달러의 수요 증가다. 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까?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서? 아니죠. 위기라서 달러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자산시장이 매우 좋다. 미국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 부동산도 사고 결국 미국의 자산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자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올라간다. 위험자산으로서의 달러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 위기 회피를 위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가 올라간 상황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위험자산을 사기 위한 그 도구로서 달러를 찾는 그 과정에서의 달러 상승이냐. 답은 뭐죠?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험자산을 사기 위한 달러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가 올라갔다. 그리고 유로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도 약하죠. 유로화, 엔화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나라 원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약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도 약해진다. 이 말은 곧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 이 상대적 교환 비율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준다. 원화가 약해졌기 때문에 달러도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안 그래도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인데 원화도 약해지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의 특성이 뭐냐면 국채금리에 연동이 되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이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 국채금리와 달러입니다. 국채금리와 달러가 2022년 말부터 급락을 했죠.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 이제 끝난다. 곧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와 달러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 급등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국채금리와 달러는 반등을 합니다. 특히 최근 3월달 FOMC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쪼그라들었죠. 그 영향으로
단기적인 국채금리 상승, 달러의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현재 달러는 국채금리에 연동이 되고 있다. 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시중에 있는 돈을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시중에 풀린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다. 즉 시중에 풀린 달러가 적어지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다. 즉 금리 인상은 달러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런 국채금리 급등이 달러 급등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는 시점,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은 급락 가능성이 있겠죠.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락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환차익도 보고 주식 시세 차익도 보는 이중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미 금리 차. 자, 미국 금리 상단이 5.5%, 한국 금리 3.5%, 2% 차이가 나죠. 국채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금리 차는 한국의 자금 이탈, 즉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는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원화를 판다는 건 원화가 약해진다는 얘기고 달러를 산다는 건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환율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죠.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PF 시장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죠. 자, 이렇게 벌어지는 한미 금리 차는 환율을 더욱더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여기 있었죠. 지금 이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달러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난 달러 상승과 환율 상승의 구간인 거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그 반대다.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구간이다. 달러는 별개로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데 코스피 상승세가 크게 나와준다면 이 과정에서 환율 하락 효과가 생길 거예요. 외국인의 유입, 즉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과정에서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 환율 측면에서는. 자, 보통 S&P 500과 환율, 증시와 환율은 보통 이렇게 같이 가요. 환율이 튀는 환율의 고점 구간에서는 보통 증시는 바닥이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데 자, 이럴 때 지금 현재죠? 그리고 2021년 상승장에도 마찬가지. 보통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는 환율이 떨어져야 맞는데 같이 올라갔다. 지금 상승장도 마찬가지. 증시가 올라가고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이 위기인 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율과 증시의 큰 추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율, 달러, 이건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무조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공식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에브리싱 랠리죠. 원자재, 금, 유가, 달러, 주식, 그리고 미국 부동산, 채권도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추세, 즉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그런 구간이다. 그 과정에서 달러가 같이 올라가는 거다. 위기냐 아니냐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달러가 올라가니까 위기다. 두 번째, 위기니까 달러가 올라간다. 이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원인 자체가 위험자산 시장의 호황 때문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같이 올라갔다고 한들 이게 위기의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종종 나왔습니다. 지금이 유독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환율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일까? 자, 과거부터 주요 라인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약 1365원 여기가 주요 맥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1350원 부근 여기를 돌파하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지금 1365원을 돌파했을 때와 돌파하지 않았을 때의 환율 추가 상승의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방어했을 때는 빠져줄 수도 있는 구간, 즉 변곡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율의 움직임이 지금도 어쨌든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증시와 그래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의 메커니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큰 흐름은 지금 증시와 달러가 같이 가는 듯 보이지만 세부적인 움직임을 잘게 쪼개보면은 증시가 올라갈 때 달러가 약간 빠지고 증시가 빠질 때 달러가 약간 올라가는
이런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부 증시와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증시가 언제 큰 조정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달러, 환율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환율의 향후 경로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1365원, 여기는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1365원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상단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리느냐, 곧바로 숏이 나오느냐, 갈림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환율은 그냥 지금 여기서 바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어쨌든 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환율이 지금 같이 올랐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시장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달러가 올라간 그 이유, 원인과 흐름 자체를 보자. 그리고 나중 영상에서 한번 또 다루겠지만 미국 증시의 조정, 현재 S&P 500이 5209포인트인데 5220포인트를 기점으로,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 일단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조정 구간과 함께 증시도 약간 멈칫하는 그런 구간인데, 오늘 말씀드린 달러와 원달러 환율, 사실 여기서 바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이게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된다면 환율 상승, 달러 상승 자체가 위기를 직접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